나무와 돌 그리고 황수는 1975년 소년은 잠자리채를 들고 짱아를 잡으러 쫓아다닌다. 잡힐 듯 짱아는 잡히지 않는다. 소년은 잠자리채로 흑옥만 가른다. 그런데도 소년은 자꾸만 짱아를 쫓아 벌판을 이리저리 쏘다닌다. 차츰 땅거미가 져 주위의 시야가 좁혀져 오고 있건만 소년은 그냥 잠자리채를 휘두르고 있다. 사위가 아주 어두워져 사물을 분간기 어려울 때까지 소년은 그 동작을 되풀이하며 벌판을 헤맨다. 얼마 전부터 가끔 그는 새벽에 잠이 깰까 말까 하는 잠깐 사이 뭐라고 딱히 집어낼 수 없는 미묘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한다. 까닭 모를 서글픔 같은 것이 전신을 휩싸곤 하는 것이다. 그런 때 그의 뇌리를 휘도는 것이 잠자리 잡이하는 소년적 영상이었다. 어째서 하필 50여 년 전 잠자리 잡이하는 전경이 되살아오는지를 그는 알 길이 없었다. 그것도 실제와는 아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어려서 여름방학 같은 때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 있으면서 잠자리 잡이를 한 일은 여러 번 있었으나 그것은 동네 안에서였지 벌판에 나가 한 적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잠자리를 잡고자 들면 언제나 몇 마리씩은 잡을 수 있었고 특히 장마가 끝날 무렵 반짝 햇빛이 쬐일라치면 어디서 모여드는지 수많은 고추 잠자리들이 집집 마당에 날아다녀 잠자리채 아닌 담사리 비로도 쉽게 잡곤 했다. 그러니 잠자리를 못 잡아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벌판을 헤맨 일이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잠자리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이 저물도록 무의미하게 잠자리채를 휘두르며 벌판을 헤매는 소년적 영상은 그러니까 결국 그 자신의 생애가 집약되어 투사된 것이 아닐까 하고 그는 생각해 본다. 평생 영문학을 붙들고 몇 권의 연구 논문까지 세상에 내놓기는 했으나 따지고 보면 한갓 공허한 작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부턴가 절감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새벽에 잠이 깰까 말까 하는 짧은 사이에 맛보는 형용키 어려운 서글픔 같은 것 자체가 공허감에서 연유됐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리하여 잠자리 잡이하는 영상을 보고 난 뒤의 공허함은 때로 하루 종일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수가 있었다. 집에서는 물론 정년 퇴직을 얼마 앞두지 않은 대학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붙어 다녔다. 그러면서 그를 또 하나의 상황 속으로 이끌어가기가 일쑤였다. 그것은 뉘우침이었다. 사람이란 자기 생애에 중대한 흔적을 남긴 실수나 실책에 대해 회한을 갖게 마련이지만 그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다. 남들에겐 하찮게 여겨질 그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미 망각의 10년 저쪽에 묻혀져도 그만일 사소한 일들에 대한 뉘우침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한꺼번에 밀어닥친다든가 어떤 계기를 거쳐 나타나든가 하지 않고 불시에 전후 맥락 없이 빠꼼히 고개를 들곤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를 은근히 괴롭혀 마지 않는 것이다. 그중 몇 가지는 되풀이되기도 했다. 어렸을 때 뜰에서 오줌을 누다 오줌에 맞아 필사적으로 꼼틀거리는 벌레를 보고는 쫓아가며 거리로 오줌발을 겨냥했던 일. 소학교에 들어갔을까 말까 했을 나이 때 같은 또래의 옆집 계집애가 자기가 물고 있던 눈깔 사탕을 입수로 내밀어 주는 것을 손으로 거칠게 움켜 땅바닥에 내 동생이 쳤던 일. 중학 2, 3학년 때 비둘기 한 쌍을 사다 기르는데 저녁마다 장에 들지 않고 추녀 밑에다 잠자리를 잡곤 해 한밤중 붙들어다가 장에 옮겨 넣기를 몇 번 거듭하자 비둘기들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만 일. 대학생 때 10전 균일 스탠드바의 여자와 극장 구경 가기로 약속을 하고 다음날 낮에 만나보니 색전등 조명 밑에서는 괜찮던 얼굴이 아주 딴판이어서 영화관에 들어가자 변소에 가는 척하고 여자를 혼자 남겨놓은 채 극장을 빠져나왔던 일. 태평양생 말기에 시골 고향으로 소개해 갔을 무렵 어느 어두욱한 저녁녘에 동구 밖을 지나다가 동네 여인이 밀밭 속으로 들어가는 걸 목격하고는 외잡스런 연상을 했던 것이나 나중에 여인의 남편 되는 사람이 징용 끌려 나갔다 도망쳐와 그곳에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던 일 등이 되풀어 나타나는 것인데 이 밖에 좀 더 거듭 나타나는 게 두 가지 더 있었다. 그리고 이 둘은 묘하게 어느 한쪽이 나타나면 다른 쪽도 따라 나타나곤 하는 것이다. 중학교 때 한반 친구네 집에서 철쭉 한 포기를 얻어온 일이 있었다. 장마철이라 별로 시드는 김이 없이 옮겨놓은 철쭉은 살아났다. 푸른 잎으로 여름을 보내고
가을에는 다른 낙엽수처럼 잎을 지우고 겨울을 났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 되어서였다. 진달래꽃이 활짝 피었건만 철쭉의 꽃망울은 부푸는 기색이 없었다. 가지 끝을 꺾어보았다. 속이 파랬다. 원래 진달래보다는 늦은 꽃이라 두고 기다렸다. 그러나 진달래꽃이 지고 잎이 돋아나는데도 철쭉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철쭉나무 둘레에 흙에 골을 내고 물을 주면서 어서 싹이 트기를 빌었다. 그리고 들고 나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들여다보았다. 그래도 강감 소식이어서 다시 가지를 꺾어보았다. 속이 죽어있었다. 다른 가지들을 꺾어보아서나 매한가지였다. 버릴 참으로 사벌가지다 파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뿌리에 허연 움이 몇 돋아나고 있지 않은가? 얼른 도로 꽂고 흙을 덮었다. 하지만 종래 그 철쭉나무는 죽어버리고 말았다. 왜 좀 더 기다리지 못하고 뿌리를 건드렸던가? 이와 함께 이어지는 생각은 여러 해 전 정원사에게 부탁해 뜰에 들여놓은 돌의 일이다. 오대산 계곡의 돌로 흰 바탕에 쑥색이 여러 가지 농담으로 문이 지어진 데다 생김이 풍물과 짐승의 형상을 닮은 것도 있는데 꽤 운치 있는 돌들이었다. 자리를 골라 배치해 놓은 다음 물로 세수를 시키자 흰 바탕과 쑥색의 농담이 생기를 바라면서 여느 때는 드러나지 않던 빛깔마저 살아났다. 지역이 흡족스러웠다. 그런데 그들 돌 중에 눈에 거슬리는 돌이 하나 있었다. 직경이 1m가 넘게 동그마하고 넓적하게 생겼는데 영 볼품이 없고 돌의 질이 물러 보였다. 물을 끼얹어도 별 생기를 내지 못할 뿐 아니라 여기저기 균열이 생겨 있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았다. 며칠 두고 보다 못해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정원사에게 일러 다른 돌과 바꾸어오게 했다. 그러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난 얼마 전이다. 밖에서 밤늦게 돌아와 무심코 뜰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 볼품 없고 물로 배는 넓적돌이 어둠 속에 눈앞을 막았었다. 얼른 외면했다. 그러나 돌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말을 건네왔다. 대체 내가 어떻다고 그토록 못마땅히 여겼느냐? 볼품이 없다고? 그렇지만 너 노추해가는 꼴에 비하면 얼마나 의연한 자태이냐? 그리고 지리물로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래, 너 생전에 부스러져 마멸되기라도 한단 말인가? 천만에. 아마 너가 인간으로서 가장 오래 살고 사라진 뒤에도 몇백 년, 아니 몇천 년은 견디리라. 외면에도 보이는 그 돌은 마냥 비웃는 것이었다. 바로 어제다. 새벽에 예의 잠자리 잡아야 하는 영상을 본 날이었다. 그리고 돌과 철쭉의 은근한 강박으로 인한 괴로움을 지닌 날이기도 했다. 학생들을 따라 용문산에 캠핑을 갔다. 캠핑이라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하여 하룻밤 캠파이어 놀이를 하려는 간단한 여정이었다. 그러나 이맛 그동에는 그는 학생들의 줄기찬 권이 없었던 데 나설 엄두를 못 냈을 것이다. 이렇듯 평상적인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는 행동 거지에도 우선 움츠러드는 기분이 앞서고 나는 이 즈음에 그였다. 학생들의 캠파이어 가머리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절 앞에 서 있는 은행나무께로 내려갔다. 오전에 산으로 올라오면서도 보았지만 67 아름이 실이 될 밑둥이요 수십 길이 넘을 높이의 거대한 나무였다. 석양 그늘 속에 은행나무가 한창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가을이 온통 한데 연결된 듯만 싶었다. 얼마든지 풍성하고 풍요했다. 그 둘레를 서성거리고 있는데 난데없는 회오리 바람이 일어 은행나무를 휘몰아쳤다. 순식간에 높다란 나무 꼭대기 위에 새로운 장대하고도 찬란한 황금빛 기둥을 세웠는가 하자 무수한 잎을 산산히 흩뿌려 놓았다. 아무런 미련도 없는 장엄한 흩어짐이었다. 무언가 그는 속 깊은 즐거움에 젖어 한동안 나무가를 떠날 수가 없었다. 1975년 11월